당진 고대면의 한 마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마을 회관 등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도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김 시장은 면담한 민원인이 확진되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늦어도 18일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LH 땅 투기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산에서는 수석지구 개발 사업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전 정보 이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직자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충남도가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업체 등 30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도내 산업단지에 4천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당진의 한 마을에서 주민 9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김홍장 당진시장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17일 오전 당진 고대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마을 주민들인데요. 이들은 전날 확진된 A씨와 함께 마을 회관과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배우자인 당진 247번 확진자 B씨도 16일 A씨에 앞서 확진됐는데요. B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기준 이 마을의 확진자는 A씨 부부와 주민 등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진시가 공개한 확진자 이동 경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5차례에 걸쳐 고대면 행정복지센터를 다녀갔는데요. 방역당국은 행정복지센터 접촉자를 파악하고 청사를 임시 폐쇄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마을을 비롯해 생활권이 같은 인근 4개 마을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날 마을회관에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주민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건호 부시장은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김 시장 등 시청 직원 5명은 이번에 확진된 마을 이장 C씨 등과 지난 15일 시청에서 지역 현안을 놓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김 시장 등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1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늦어도 18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 계속해서 취재해서 전해주시죠.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다수의 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도는 17일 도청에서 9개 시군단체장과 30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앞으로 도내 산업단지 약 55만 제곱미터 부지에 모두 4천억여 원을 투입해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게 되며 신규 고용 인원은 1,200여 명으로 전망됩니다. 업종은 반도체와 바이오, 자동차와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면 3,700여여 원의 생산 효과와 93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LH 땅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산 지역에서는 수석지구 개발 사업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전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자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서산 수석지구입니다. 규모는 축구장 64개 면적인 46만 제곱미터. 2028년까지 복합 버스터미널과 공원, 도로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논밭인 이곳에 대한 개발이 공식화된 건 6년 전입니다. 지난 2015년 서산시가 도시개발과 복합터미널 관련 용역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 그런데 이후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2014년 102건에서 용역이 시작된 다음에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6년에도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2017년 개발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냈고 현재 토지 가격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50에서 200 정도 형성이 되고 그러면
개발이 발표되기 전에는 40만 원 선, 그 정도에 다 거래가 됐었는데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공직자나 주변 인물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관련 제보가 잇따르자 정의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제보 한 서너 건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암암리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다고 소문만 되게 파다하거든요. 전수조사에 응하고 이제 공무원들이 응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 없음을 이렇게 소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명예를 회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 보는 거죠. 의혹이 커지자 맹정호 서산시장은 페이스북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황. 경찰까지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서산 지역 땅 투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봉호입니다. 브리핑으로 전해드리는 예산뉴스 무한정보 기자입니다. 예산군청 공무원 A씨가 삼국축제 계약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감사행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인데요. 신문에 따르면 구체적인 리베이트 요구는 군과 예산문화원이 주최 주관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9일 사이에 열린 제4회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끝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계약업체 대표에게 문화원의 입금이 확인되면 부탁한다. 급하게 돈 붙여야 하는데 여유가 없어 못 붙여주고 있다. 내년에 일을 많이 만들어주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통장 사본을 보냈습니다. 계약업체 대표는 사업비 1,000여만 원 가운데 200만 원을 요구했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주는 곳에 잘 보여야 하고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해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감사행정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 뒤 10일 A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요구한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본인도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삼국축제 참여 예술인에게 인건비를 주려고 얘기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잘못 판단해 도리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업체에는 요구하지 않았다고도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생 초기에 큰 불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네, 푸른 산림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날아가는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김선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 위로 산불 진화 헬기가 이곳저곳을 누비며 연신 물을 뿌립니다. 초대형 헬기가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물의 양은 무려 8,000리터, 드럼통 40개 규모에 달합니다. 험준한 산세 등 접근하기 힘든 곳이 많은 특성상 헬기는 산불 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산이 좀 가파른 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여기 어떤 산불 진화 대원들이 가서 산불을 끄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가파라서 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산림 헬기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뿌려줌으로 인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불을 진압한 다음에 지상 요원들이 진입을 해서 불을 끄면 사실 수월하고 좀 효과적으로 산불을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큰 불을 잡는 게 무엇보다 관건인 산불. 이 때문에 헬기 조종사들은 화염과 연기, 강풍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공중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20m/s, 25m/s 하면 거의 태풍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강한 바람인데 이 정도 바람이면은 저희가 비행을 할 때 한
50m에서 100m 정도는 바람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산불일 경우 한 20대 정도 이렇게 항공기가 투입이 되는데 서로 이제 간격 분리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지금 협조가 잘 안 되면 서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전국 산불 현장 어디든 30분 내에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 원주를 포함한 12곳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48대와 조종사, 정비사 등 340여 명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기합니다. 헬기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헬기 정비가 곧 조종사 등 팀원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항공기 가용 상태로 유지를 시키는 게 일단 저희 목적이고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항공기가 좀 이상이 있거나 정비상이 발생됐을 때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정비를 해서 항공기가 또 가용돼서 산불 또는 어떤 이런 재난 상황에 투입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면서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날아가는 산불 진화 헬기. 산을 지키는 숨은 영웅들은 오늘도 산불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17일 성문 산단에 있는 호서대학교 산학융합캠퍼스에 964제곱미터 규모의 체육관이 준공됐습니다. 학생과 근로자의 체력 단련을 위해 실내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시 예산 10억 원과 호서대의 투자비 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성문 산단에는 올해 말까지 13만 제곱미터 부지에 6홀짜리 5개 코스를 갖춘 골프장도 조성됩니다. 당진시는 체육시설 확충에 따라 입주기업 근로자의 건강과 산단 분양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2007년 유류 피해 사고 극복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현재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에 있는 명예의 전당에는 자원봉사자 35만 명의 이름이 등록돼 있습니다. 태안군은 누락된 자원봉사자의 명단을 추가하고 사고 당시 방제 활동 자료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유류 피해 극복 과정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위해 근거 자료로도 사용할 방침입니다. 명단 등록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는 기념관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가 금연구역 225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5곳, 삼선 산수목원, 버스정류소 등인데요. 이로써 당진시 금연구역은 7,20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진시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금연 계도와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6월 15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또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하위 50% 가입자인데요. 지원 항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 진찰료와 검사 비용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최대 40만 원을, 건강보험 하위 50% 가입자에게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서 등을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축산농가가 퇴비를 살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부속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가축분뇨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퇴비 살포 시 부속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살포 직전 농업기술센터 등의 검사를 의뢰해 적합한 성적서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검사 횟수는 시설 규모와 축종, 사육 두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산시의 걷기 여행길이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로 선정됐습니다. 서산시는 문체부가 주관하는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사업에서 걷기 여행길 활성화 분야 공모에 선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서산시는 국비 4천만 원을 투입해 천주교, 불교 등 종교 테마와 가로림만, 천수만 등 바닷길 테마로 구성한 둘레길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